후보자께서도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법조계 내에서는 사실 제19 감싸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점에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서는 사실 감사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찰 그 담당하는 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감사원이 기본적인 그 감사도 또 감사원이 하게 되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비리 그런 부분들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그것은 어느 다른 국가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감사원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감사원 직원 비리 현황 좀 떼어주세요. 그간의 감사원들의 직원 비리 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성폭력 범죄까지 뇌물, 수수 여러 가지 범죄들이 2013년부터 2017년 통계인데요. 총 19명이나 형사처벌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내부기강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점에 내부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보관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보관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감사원 직원들 전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그러한 외부로부터 감사원 직원들이 공직기강에 관해서 다른 기관의 정말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들어간 이후에 제도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장님 되신다면 다시 감사원에서 제19 감싸기 의혹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현황을 보면요. 감사원이 중앙형제행 기관 중에서 비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 보세요. 다른 중앙형제 행정기관 비율이 10%대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비공개 비율은 거의 20%대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런 비공개가 높다고 한다는 것은 밀실주의가 한마디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이 또 의심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도 이제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보 공개는 사실은 국민이 알 권리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감사원의 그 비공개 현황이 왜 저렇게 다른 부서에 대해서 비해서 높은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직무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기밀을 제외하고는 감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아까 개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원의 업무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원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수입, 지출, 결산 그리고 국가 회계 감독을 했던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했던 감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감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여전히 감사원의 기능이 회계감사와 이제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들어와서 살펴본 바로는 예산과 집행을 상당히 분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 기능과 회계감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의 분리 여부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뭐 입법적으로 결단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이제 개원 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에 검사하고 직무감찰이 아니라 정책감사를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 부분 정책 감사를 포함시키는 것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책감사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국가의 그 대규모 사업이나 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검사라고 지금 요즘에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과검사라고 감사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죠. 네, 감사원법 내 규정상으로는 성과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감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감사하고 그 접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성과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그 전문화 복잡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 성과 감사를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모임 어떤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그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이제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어떤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 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걸 보면은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좀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 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소액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뭐 행정처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네. 어떤 그 비용으로 그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는지 그러면은 정확히 국회에 알지 않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입법부인 국회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죠? 제가 사실은 정확히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 업무에 예.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국회의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가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던 간에 대법원이 보기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돼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원장 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그런 어떤 이 감사원의 어떤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집행 그 실태에 대해서는 아마 그 개선안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의 그 감사원의 기준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원의 그러한 어떤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취임한다면 그 점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감사원에 지난해부터 촉구를 해가지고 시도별 이 도시가스 요금이 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갖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보다 월등히 비싼 그런 이제 납득 안 가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그 이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설비 투자 및 집행 예약 등을 이제 확인한 결과 약 172억 정도가 잘못 계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감사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사모펀드, 고수익을 누리는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을 갖다 인수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짧은 기간에 막대한 어떤 영업이익을 또 올리는 것으로서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가스 요금 같은 거는 서민들의 어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산정과 요금 책정 등의 제반 과정에서 일반 상품 거래와는 다른 어떤 경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익이 적게 나야 오히려 건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어떤 여느 업체보다도 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외 사모펀드까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막연하게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용역을 적어서 어떠한 현재 요금 책정 체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 만일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이 된다면은 감사원에 이걸 좀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서 제출을 할 테니까 이걸 좀 살펴보시고 이것이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좀 엄격히 감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사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위원님께서 그 연구하셨던 자료를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원장이 만일에 된다면 서민들에게 참 그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법조계 내에서는 사실 제19 감싸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점에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서는 사실 감사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찰 그 담당하는 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감사원이 기본적인 그 감사도 또 감사원이 하게 되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비리 그런 부분들에서는 더욱 더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그것은 어느 다른 국가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감사원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감사원 직원 비리 현황 좀 떼어주세요. 그간의 감사원들의 직원 비리 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성폭력 범죄까지 뇌물 수수 여러 가지 범죄들이 2013년부터 2017년 통계인데요. 총 19명이나 형사처벌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내부 기강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점에 의 분리 여부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법적으로 결단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이제 개원 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에 회계 검사하고 직무 감찰이 아니라 정책 감사를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 부분 정책 감사를 포함시키는 것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책 감사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국가의 그 대규모 사업이나 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검사라고 지금 요즘에 대규모 재정 사업에 성과 검사라고 감사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죠. 네, 감사원법 규정상으로는 성과 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 감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 감사하고 그 접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성과 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그 전문화 복잡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 성과 감사를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보 공개는 사실은 국민이 알 권리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감사원의 그 비공개 현황이 왜 저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직무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기밀을 제외하고는 감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아까 개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원의 업무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원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수입 지출 결산 그리고 국가 회계 감독을 했던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했던 감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감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사원의 기능이 회계 감사와 이제 직무 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들어와서 살펴본 바로는 예산과 집행을 상당히 분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 기능과 회계 감사 기능과 직무 감찰 기능한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업무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그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이제 불법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어떤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 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걸 보면은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좀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 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보관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보관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감사원 직원들 전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그러한 외부로부터 감사원 직원들이 공직기강에 관해서 다른 기관의 정말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들어간 이후에 뭐 제도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장님 되신다면 다시 감사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현황을 보면요. 감사원이 중앙행정 기관 중에서 비공개 비율이 얼등히 높습니다. 예, 보세요. 다른 행정기관 비율이 10%대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비공개 비율은 거의 20%대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런 비공개가 높다고 한다는 것은 밀실주의가 한마디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이 또 의심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도 이제는 정보 공개 청구